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거리즘의 김정엽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오전장에서 오후장으로 넘어가는 시간대의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엇갈린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1등 기업인 알테오젠이 오늘 장중에 최저가 기준으로 한 16%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키트루다가 판매 금지 가처분을 좀 받았다라는 뉴스가 악재로 작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약주의 분위기를 알테오젠이 오늘 확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자체도 밀리고, 오늘 코스닥 종목, 다른 섹터의 종목들도 좀 물고 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약주는 오늘 요 알테오젠 여파로 전반적으로 힘을 좀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과거에 HLB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죠. 시총 상위 탑 클래스로 가고 있다가 이제 한 번에 또 급락과 막 하한가 나오면서 증시를 전반적으로 흔드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때 이후로 뭐 이제 개별 종목한테는 꺾이는 그림들이 나왔지만 지수의 회복세는 뭐 그 이후에 이제 또 빠르게 이제 그 회복이 되기도 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같이 밀리긴 했지만 이게 이제 알테오젠의 하락이 좀 개별적인 악재가 붙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들이 좀 해석이 되면서 알테오젠보다는 코스닥의 회복 속도도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약 섹터 안에서는 코스닥 지수 회복과 그 다음에 뭐 다른 반등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은 글쎄요, 뭐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뭐 개별적인 뉴스와 수급들을 보면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내 증시는 상승 추세 안에서도 하루하루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업종 간의 상승 격차가 심하고 같은 업종 내에서도 몇 개의 특정 종목으로만 수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시장이죠. 빠른 정보와 이슈 포착이 가장 중요한 지금, 저희 주고리즘이 발빠르게 핵심 정보만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코스닥 지수 안에서는 여전히 로봇주들이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로봇 대표적인 로보티즈도 뭐 다시 한번 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뭐 강하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 영상에서 뉴로메카라는 종목도 감속기 이슈로 같이 또 설명을 드렸죠. 오늘 뉴로메카도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괜찮았고, 뭐 한라캐스트라던가 뭐 다른 로봇주들의 분위기는 시장 대비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 참고하셔서 로봇주들도 뭐 여전히 좀 좋은 투자 관점으로 유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서 특징들을 보면은 오늘 코스피는 1% 반등이 나오고 있죠. 우리 증시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뭐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좀 같이 들어오면서 같이 땡겨가면 좋은데, 하루하루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수급 자체도 이제 한쪽은 매수, 한쪽은 빠르게 매도, 이런 식으로 좀 엇갈리는 장세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뭐 삼성전자의 분위기도 위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주 안에서도 이제 힘이 오늘 못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닥에서의 공백은 이제 2차 전지 쪽도 이제 좀 회복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어제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죠. 근데 삼성전자가 여전히 또 좋은 흐름을 다시 좀 만들어주고 있고, 오늘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의 박스권 돌파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좀 과대 낙폭이 나왔었던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저는 이제 낙폭을 좀 줄여주는 그런 이제 반등 액션들이 지금보다는 더 세게 나오는 게 맞다라고 기대를 하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무엇보다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6위 기업인 현대차가 오늘 전고점을 뚫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2024년도에 만들었던 전고점도 뚫으면서 신고가 행진에 또 불을 켜는 굉장히 강한 액션이 보여졌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통해서는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의 상황과 현대차가 그동안 뭐 미국에서는 좀 다소 영업이익이 부족했지만 뭐 매출액 측면 안에서 유럽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야들, 그 다음에 이번에 더더욱 관세가 이제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현대차는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게 좀 맞는 가치인 것 같다라고 열심히 좀 주장을 해왔는데, 11월 달에는 좀 꼬꾸라져서 좀 민망한 상황이 나왔다가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면서 제 기준에서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진짜 그 가치를 이제는 좀 주가에 반영이 돼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가 오늘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은 저는 분명히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력이 있고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만들어놨었던 전고점의 언덕과 매물의 벽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혹은 이제 그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영향으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돌파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들도 한번 볼까요? 우리 그 2025년도에 그 이제 통계청에서 나오는 이런 수출 지표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라던가 자동차의 수출액은 죽지 않고 확실히 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이제 반도체를 제끼고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으로 이제 좀 전환이 된 것도 시간이 조금 좀 지나갔죠.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가장 잘 팔립니다. 미국의 이제 수출액이 가장 좀 많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올해 상반기나 이럴 때는 트럼프가 그 자동차 관세를 막 40%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매출액은 그래도 꾸준히 유지가 되고 점유율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이익이 막 깨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그 3분기에 기아의 그 발표가 나왔었을 때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기아는 매출액은 역대급으로 찍어버렸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완전 빵꾸가 나버리면서 이제 뭐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시기들도 이제 겪었죠. 근데 이제 관세 측면 안에서는 지금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를 다시 자극을 하게 된 이슈가 되겠죠. 미국이 한국차 관세 15% 4일 발효를 했고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을 또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관세에 대한 리스크들이 이제는 좀 제거가 됐고 시작이 되고 아니면 이제 11월 달에는 오히려 좀 호재성 내용들로 다가오고 하면서 이제 이 뉴스 이후에 현대차는 또 빠르게 또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반도체 쪽도 옛날처럼 막 이렇게 빠르지가 않죠. 11월 달에는 조정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좀 대체할 수 있는 업종이 제약 섹터가 힘을 좀 많이 써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알테오젠 이슈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늘은 제약주 안에서도 이제 돈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뭐 회복 기미는 보이지만 11월 달에 낙폭을 아직까지는 다 채워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테마 안에서 섹터 안에서는 뭐 로봇주 정도 그리고 이제 시장 안에서는 뭔가 좀 과거에 뭐 조선주처럼 뭐 이렇게 막 임팩트 있게 밀고 올라가는 그런 주도 업종들이 없다 보니까 오늘 그런 좀 시기적인 타이밍이 현대차를 더 땡겨주는 그런 좀 수급의 효과를 또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의미 있는 구간들을 돌파했고 확실히 좀 이슈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뭐 확실히 좋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K 무역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나라 이제 수출 전망도 반도체, 뭐 자동차, 선박 요쪽 안에서는 이제 올해도 상당히 좋았고 내년에도 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분위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현대차는 앞으로 뭐 개선된 실적들이 계속해서 좀 눈에 띄게 주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출액이 뭐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니면 지금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속도는 확실히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이 팔리는 국가이고 그 외에 이제 미국이 좀 그 미국에서 영업이익이 흔들렸었던 그런 상황 안에서도 활약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현대차가 지금 유럽 시장 쪽으로의 수출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럽 쪽에서는 전기차 그리고 이제 중고차도 굉장히 좀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쌓아놨었던 그런 매출 기록들을 다시 또 역대급으로 유럽 시장에서도 좀 갈아치우는 그런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이슈들을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놨었던 그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들은 약간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됐고 전기차를 대체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라던가 아니면 이제 내연기관 쪽 안에서는 수혜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동차의 연비 규제를 풀어준 트럼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내연기관 차 쪽 안에서도 뭐 힘이 좀 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이브리드 카 쪽 안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은요 지금
지금 미국에서 하이브리드카 시장 안에서는 사실 일본의 도요타가 거의 좀 선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대차나 기아는 이제 도요타가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점유율을 아직까지는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는 상승 속도는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과거에는 그 미국 사람들이 뭐 이제 픽업 트럭 이런 것들도 좋아하고 큰 차들도 또 좋아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도요타에서는 대형 SUV라든가 대형차 전용의 그런 하이브리드 엔진들이 미국에서 출시가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인기를 끌고 그랬었는데, 현대차는 그게 좀 늦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인기 있는 팰리세이드 또 신형 모델을 출시하고 하이브리드 신형 모델 출시를 하면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하이브리드 대형 엔진을 탑재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한 점유율이 확실히 좀 앞으로는 기대가 된다라고 평가를 좀 많이 받죠. 그리고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이슈가 확실히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호재는 확실히 좀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이브리드 차 혹은 이제 현대차의 뭐 좀 개별적인 이슈라고 한다면은 제너럴 모터스랑 손을 좀 꽉 잡았죠. 제너럴 모터스 GM이랑 현대차랑 미국에서 손을 잡아가지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자동차 모델을 개발하고 그거를 이제 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이제 또 하이브리드 차량도 이제 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형 어떤 차량 뭐 이런 것들도 SUV 라인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출시를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현대차의 미국에서의 뭔가 좀 입지와 그 다음에 점유율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현대차는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게 느껴지죠.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현대차의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은 이 관세 때문에 너무 좀 휘둘리고 있는 거, 요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일단은 그게 해소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확실히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들어서 오늘의 이제 증시에 다른 업종들이 흘러가는 배경들, 이런 것들에 또 힘을 타고 오늘 또 급등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일단은 전고점과 신고가를 썼으니 앞으로 또 추가 상승들을 기대할 수 있겠고, 우리는 이제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움직임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같이 움직이는 짝꿍 종목들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뭐 당연히 1순위는 또 기아라는 종목이 될 거고, 뭐 현대차랑 기아는 뭐 현대 기아차는 항상 방향성을 함께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기아도 뭐 현대차보다는 뭐 이제 실적이라던가 이런 이슈가 좀 다소 부족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는 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확실히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랑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부품주들도 오늘 뭐라던가 아니면 뭐 HL 만도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요즘 뭐 상승폭이 굉장히 좀 빠르죠. HL 만도 같은 경우는 로봇 이슈를 좀 같이 타게 되면서 더 성장세가 빨라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뭐 이제 부품주들도 반응을 하는 게 보여졌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중소형주 안에서 더 빠르게 순환매를 돌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코리아 FT 한번 볼까요? 코리아 FT도 제가 주고리즘 영상에서 과거 이제 좀 주장을 했었던 기업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시장에 대한 그 효과들, 그 다음에 GM이랑 손잡고 현대차가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하이브리드 카가 이제 들어가고, GM 회사 자체에서도 코리아 FT의 미국 공장을 실제로 이제 견학을 가면서 이제 좀 같이 가동을 시킬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10월달, 11월달까지는 좀 주가가 다시 대밀렸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코리아 FT는 그 캐니스터라고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카에 핵심적인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도 점유율이 좀 높은 기업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올라간 코리아 FT를 보면서 이 종목이 요즘 참 잘 갔네, 그런 것도 좋지만, 이 종목이 외국인들이랑 기관 쪽의 수급이 이렇게 매섭게 들어가면서 지금 시장이랑 역행하고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그 부품주 안에서 SL이라는 기업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좀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개인들의 물량들을 다 받아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지수와 무관하게 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도 상승 여력들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SL 같은 경우도 여전히 또 좋은 전망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SL이랑 또 같이 짝꿍으로 움직이는 또 부품주 친구들이 있죠. 현대공업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공업은 좀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입니다. 1,000억이 좀 안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과거에 또 이제 관세 협상 나오고 그랬을 때는 막 이제 수혜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품주들도 같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마다 뭐 화신,
그다음에 코리아 FT 아니면은 이제 뭐 SL 뭐 이런 기업들 아니면 뭐 서현이화 이런 종목들도 있겠죠. 요런 이제 그 기업들은 항상 뭐 같은 속도로 이제 먼저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항상 뭐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 업종에 같이 동행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 현대공업은 스타트는 항상 조금씩 좀 늦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이제 부품주라던가 자동차주들이 부각이 받을 때가 되면은 스타트는 늦었지만 하루에 보여주는 이제 상승의 임팩트가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죠. 뭐 상한가 근처에 혹은 뭐 20% 이상의 상승 아니면 이제 10월 16일 날도 17%의 상승 이런 그림들이 자주 보여줬었던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시가총액의 그 사이즈만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고를 수 있는 기업이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자동차 종목들, 부품주들도 일단은 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뭐 대규모 비중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액 비중 정도는 현대공업을 좀 편입해 놨다가 과거에 보여줬었던 이런 급등 사례들이 나오면은 두 자리 수익률 챙기면서 빠르게 또 빠져나오는 이런 전략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작고 평소에 거래량이 좀 적은 기업이라서 뭔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좋겠지만 실제로 현대공업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수급도 지금 부품주들을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들도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3분기에는 역대 최대 매출을 또 달성을 하면서 또 좋은 기록을 또 보여줬습니다. 실적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공시 뉴스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좀 주주 환원책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그 좋고요. 뭐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이제 요런 이제 주가에 좀 기여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좀 기분 좋게 현대공업이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펠리세이드가 흥행을 했었을 때 현대공업이 관련된 종목 테마로서도 이제 급등을 잘했었던 종목인데 그런 기대를 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일반적인 정상적인 궤도의 흐름을 또 보신다라고 하면은 화신이라는 종목도 지금 뭐 분위기는 확실히 좋다고 봅니다. 화신은 지금 이 기업의 매출 기여가 현대차랑 기아의 70% 이상이 좀 쏠려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와 항상 동행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요즘에 부품주들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들은 확실히 좀 세게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바닥에서 준비하기 좋은 종목으로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현이화라는 기업도 지금 또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양봉이 좀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요렇게 이제 자잘한 양봉들이 나오면은 한번 이제 장대 양봉을 쏘아주는 경우들도 충분히 좀 많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좀 가볍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는 뭐 현대차를 그냥 멀리 보고 계속 가져가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와 더불어서 이제 뭐 기아를 또 새로 준비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나라 또 자동차 기업들이 수출이 또 화려하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돼가지고 또 달러들을 좀 많이 벌어온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우리 기업 입장에서 우리 증시 입장 안에서도 또 좋은 내용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자동차 업종들이 또 화려하게 또 날개를 달고 날아가 주는 그런 시기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링크 위에 참고하셔서 정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실시간 요청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좋은 내용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 주고리즘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